안녕하십니까. 우물안 참깨구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오늘 올릴 내용은 세상 물가는 다 오르는데 주가만 내린다, 이런 내용으로 영상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저는 원래 이게 외식을 잘 안 합니다. 가능하면 집밥을 먹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뭐 어디 가면은 식당 이런데 다니면 뭐 먹을까 이런 걱정도 되고, 또 뭐 음식이 좀 깨끗하게 나오나 이런 걱정도 앞서고, 또 가격이 또 어느 정도 되나, 이렇게 저렴한 가격인가, 아니면은 또 왠지 또 안 맞는 거 그런 음식 먹어가지고 속이 또 불편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원래 이 점심이나 이런데 뭐 외식 먹을 때 한 10,000원 정도, 10,000원 정도 가격대만 먹습니다. 뭐 몇만 원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특히 뭐라 그럽니까, 그거 무한 리필 이런 데 잘 안 갑니다. 그런데 갔다 오면은 사람 욕심이 그렇습니다. 그거 뭐 같은 돈 내는데 그냥 조금이라도 더 먹어도 돈 내는 돈은 똑같으니까 사람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그게. 그런데 가면은 아무래도 좀 더 먹게 됩니다. 이제 과식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집에 오면 좀 불편합니다, 그게. 이게 많이 먹어 놓으니까. 지금 식사 시간은 아니시겠죠? 지금 시간이 조금 된 시간이라서. 많이 먹어 놓으면 좀 불편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25,000원 뭐 무한 리필 이런 가게 안 갑니다. 그냥 단촐하게 그냥 가정식 백반, 밥하고 반찬 몇 가지 나오는 거, 이런 거 한 뭐 몇천 원 하는 거, 10,000원 안 넣는 거, 10,000원 넣는 선은 저는 안 갑니다. 그제도 글쎄 언제 외식을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아니 이 가격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 전에 한 13,000원 이렇게 하던 게 막 19,000원, 18,000원 돼 있고요. 또 7, 8,000원 하는 게 13,000원 이렇게 돼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물가가 껑충 올란 거예요. 저는 예식을 그동안에 많이 안 다녔으니까 그 오른 거를 몰랐는데, 주로 그분들 얘기 들으니까 요 근래에 많이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우크라이나 그 전쟁 인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그것은 우크라이나가 그 곡창지대라 그러더라고요. 세계적인 곡창지대인데 그 전쟁이 생기니까 그냥 농사가 그냥 망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곡물값이 오르고, 지금 안 오르는 게 없습니다. 이거 뭐 외식비 이런 것만 오르는 게 아니고 집값도 폭등하고 모든 게 오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가, 집값, 그런 원자재 가격 안 오르는 게 없습니다. 안 오르는 거를 굳이 찾아라 그러면은 유리알 같은 월급쟁이 봉투, 월급 요거하고 주식값, 월급쟁이 봉투는 그냥 그대로 그래도 유지라도 하는데, 주식값, 주가 이거는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주가는 줄줄줄줄 흘러내립니다. 이거 그 대표적인 그런 그 동네 부흥입니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요즘 아주 그냥 울상입니다. 주가는 다른 거 세상 물가는 다 올라가는데 주가만 흘러내리니까 이거 막 그냥 이거 벌레 씹은 얼굴입니다. 저도 주식 투자하는 입장이니까 요즘 같은 이런 데는 뭐 그래도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주 사고 팔고 매매 데이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만 해도 엄청나게 나가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는 좀 세금이라도 면제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악착같이 거래세 또 그게 나가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모순이 있어요. 그게 사고 팔 때, 살 때는 물론 거래세가 없습니다. 그 수수료, 증권사 수수료만 있는 데는 내는 거고, 팔 때는, 매도할 때는 그냥 세금을 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외적인 경우는 있기는 있죠. 뭐 액면가 이하일 때 매매할 때는 거래세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액면가가 5,000원이다. 그럼 지금 매도한 가격이 4,800원이다. 그러면 거래세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래세는 0.2%니까 만약에 1억 원을 거래했다 그러면 얼마를 내는 겁니까, 그게? 20만 원을 내는 건가요? 아무튼 이 세금이 무섭습니다. 이게 그래가 하루에 뭐 5번 일으키는 사람은 1%를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럼 1억을 거래했다. 하루 100만 원 내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애국자입니다. 세금 이거
엄청 냈습니다. 몇십억, 몇백억 냈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애국자가 한 세 가지 정도 있다고 봅니다. 세 가지 넘겠구나. 대표적인 경우 간접세 빼고요. 부가가치세 이런 간접세 빼고. 그거는 누구나 뭐 다 봉이죠. 뭐 콜리게 애들부터 해가지고 엊그제 같은 외식을 했다. 거기도 내가 먹은 그 식대 속에 다 그 부가세가 10%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당 이런 영업하시는 그 분들은 카드 내면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카드로 긁으면은 그거는 현금 내는 거는 현금 영수증 끊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 10% 부가세에다가 뭐 아무튼 뭐 그 다 그 세원이 딱 잡히니까 그 현금 주는 걸 좋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먹는 거 예를 들어서 9,000원짜리 먹었다. 그럼 세금이 부가세 10%니까 900원, 9,900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먹는 것도 내가 쓰는 거든 사는 거든 내가 직접은 안 내지만은 이제 그 점포 주인이 식당 주인이 대신 내주는 거죠. 몇 개월 3개월인가 6개월에 한 번씩 부가세 낼 때 내는 거죠. 그렇지만 이 간접세지만 소리 소문 없이 뜯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그거다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내는 게 우리 정권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거래세, 이거 직접세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유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액면가 이하에 5,000원 이하에 거래할 때는 거래세가 없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이상 거래 대부분의 종목은 5,000원 밑에 액면가 하는 거 없습니다. 액면가 100원 그런 거는 또 액면가가 기준입니다. 100원이면은 80원에 거래할 때만 거래 수수료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액면가 5,000원짜리다. 대개 몇십만 원입니다. 그래야만 뭐 거래세 100% 있습니다. 그냥 100% 100% 확실히 낸다 이겁니다. 0.2%를. 심지어 예를 들어서 10만 원에 그 종목을 샀다. 근데 이제 10만 원인데 손해보고 파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9만 원에 팔죠. 그러면 그래도 손해봐도 세금을 냅니다. 거래세를. 미국 같은 경우는 거래세가 없고 그냥 그 소득이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 그 세금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는 일단은 얼마 벌었던가는 따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주고 사가지고 3배 30만 원을 팔아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벌었던 거는 상관없습니다. 손해보고 팔아도 이익 보고 팔아도 거래세만 내면 된다 이겁니다. 0.2%. 그게 어찌 보면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손해보고 파는 것도 예를 들어서 10만 원에 사가지고 8만 원에 파는 것도 억울한데 거기다 거래세까지 내면은 이거 증권사 수수료는 별개로 치더라도 거래세까지 내면은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손해까지 보고서 파는데 이 세법 이런데 이런 얘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런 말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소득이 뭐 이익이 났으면 세금을 내는 건 억울하지 않지요. 근데 세금을 안 내면서 소득이 안 났는데도 세금을 낸다. 이 주식 투자 저도 그런 경우 많이 겪었습니다면은 그때마다 그냥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조금씩 뜯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가랑비에 옷 젖는 꼴입니다. 소득이 발생했을 때 세금을 내는 게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로서는. 이게 한국도 이제 거래세가 폐지되고 좀 증권 시장이 어느 정도 이렇게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혔으니까 거래세를 폐지하고 수익이 난 때만 세금을 물리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게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에서 약간 옆으로 가고 말았는데 지금 물가가 다 오르고 있습니다. 원자재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이게 곡물 가격, 유가, 금값 다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내리는 거는 이거 주가만 내리고 있습니다. 금리가 인상되니까 인플레 공포 때문에 금리를 자꾸 올려가지고 시중에 돈을 자꾸 이제 은행으로 들어오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금리하고 주가는 정반대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금리가 올라가면은 주가는 내려갑니다. 반대로 갑니다. 금리하고 주가는 반비례 관계다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요새는 아주 그냥 죽을 맛입니다. 그냥 맨날 주가가 흘러내리니 이게 팔 기회도 놓쳐버렸고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들고 그냥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됐습니다. 주식 투자는 그래서 이게 참 내려갈 때
끝없이 내려가는 거 이거 아주 그거 신물이 납니다. 주가는 흘러내리는 거 이거. 원래 주식시장은 파는 사람이 많습니다. 원래 이 발행시장 유통시장 이게 양대축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발행시장 빼고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이 거래하는 거는 유통시장입니다. 매매시장 이거는 근본적으로 파는 사람이 많습니다. 파는 사람이 왜 그러냐면 주권을 정권 그 주권 가지고 있으면은 그건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 가면 그 예를 들어서 밥 먹으러 가는데 그 주권을 내면 받아줍니까? 안 받아주지요. 안 받아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현금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주식을 현금으로 바꾸고 싶어 합니다. 옛날에 전화국에 전화를 놓을 때는 전화 채권을 샀어야 됐습니다. 전화 채권 30년짜리라든지 20년짜리라든지 채권을 사야 됩니다. 채권을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었다. 그 채권 가격이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전화국 앞에 나가면은 와리깡을 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주느냐? 100만 원짜리 전화 채권을 이렇게 전화 개설하고 다음에 채권을 삽니다. 전화국에 돈을 냈죠. 100만 원을 냈는데 채권 그거를 돈이 필요해서 판다. 전화국 앞에 있는 사람들 와리깡 갑자기 또 일본말이 나와버리네. 채권을 할인해서 판다. 그러면 이게 한 80만 원, 75만 원밖에 안 줍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30년을 들고 있어야 100만 원을 받으니까 100만 원에 물론 이자가 조금 더 붙기는 합니다. 그 액면가 100만 원을 받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 시간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100만 원을 다 안 주고 그 할인된 가격으로 70만 원이나 75만 원밖에 안 줍니다. 그게 채권입니다. 그게 그거 마찬가지로 그 채권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 현금으로 바꾸고 싶어 한다 소리입니다. 주권하고 똑같습니다. 채권을 그 30년을 언제 기다려 이러면서 그 집에다가 장롱 속에 보관한 사람 없습니다. 대부분은 그 전화 계산해가지고 전화국 나오자마자 그 채권 수집 상단에 넘겨버립니다. 70만 원 주도 넘기고 65만 원 주도 넘깁니다. 그 사람들이 갑이고 채권 가진 사람은 어립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채권이나 주권은 파는 사람이 많다는 소리입니다. 근본적으로 그걸 돈으로 바꾸고 싶어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주식시장도 그런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이 현금화하고 싶어 합니다.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식 팔고 돈이 최고다. 돈으로 바꾸고 싶어 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팔겠죠. 내다가.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팔고 싶어 합니다. 지금 이런 식입니다. 이런 구조입니다. 현금을 좋아한다 소리입니다. 이를 흘려내릴 때는 현금을 바꾸고 주권을 뭐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자꾸 내려가는데. 그러니까 전부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내려간다 이 소리입니다. 주권, 채권 이런 거는 채권은 조금 주식하고는 조금 반대 개념이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복잡해가지고 오늘 설명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고 채권은 주식이 올라가면 채권이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채권값이 올라가면 주권값이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는 내려가는 거는 확실합니다. 이거는 거의 확실하다 봅니다. 가끔 예외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거의 확실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를 자꾸 미국 한국 다 금리 이거 인상 이거를 자꾸 거기에다가 이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주가가 맥을 못 추는 겁니다. 이게 언제 금리가 인상을 멈추는 그때 돼야 주식 시장 주가 흘러내는 것도 멈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은 그래서 이 주식 투자 이거 다른 물가는 다 올라가는데 주가만 내리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배경 설명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